네, 오늘장 투자 알고리즘 대미는 이분과 장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가 3,200선을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방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반도체 안 하려고 했는데 시세가 너무 좋아서 우리 김동공 차장님께서 원픽 섹터로 또 꼽아주신 쪽이 반도체잖아요. 네. 이번 주 후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이 관세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러듯이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100%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약속만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일단 그 관세를 면제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왜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이런 약속만 가지고 이제 관세를 면제주겠다는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지금부터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약속들을 받아내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관세를 매기겠다는 전략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에 공장들을 지어 나가고 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투자들을 하면서 공장들을 지어 나갈 거다라는 것들이 되죠. 주식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크게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국내 경제 전반으로 얘기하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주시장 삼성전자는 종목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당 부분 해소됐다. 물론 트럼프라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흐름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앞으로도 좀 그 시선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주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하이닉스보다 오늘 더 강하거든요. 미국 공장 이야기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모멘텀을 또 형성시키고 있고 지금 당장 근데 그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후공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가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까라는 물음표도 들긴 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삼성전자에 두 가지 골치 덩어리가 있다. 여기서 하나는 HBM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것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AR6 수주를 받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의 CIS 이제 수주를 받음을 통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돌파구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이 이제 해결이 돼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일단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거만큼의 주가 레벨업들은 일단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분기당 한 2조 정도 나고 있고 작년엔 전체 1년 동안 4조가 조금 넘게 나는 수준들이었었는데 이것들이 적자 폭등만 줄여도 삼성전자 실적 개선 폭들은 확실하게 좀 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연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거기에 엔비디아의 납품이 제대로 된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거기서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위로 보세요? 그게 만약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신반전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와, HBM이 해결되면은. 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삼성전자를 좀 담던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급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강한 그 의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자 소보장도 지금 강하잖아요. 심택도 오늘 급등하고 원익 IPS도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소보장에 대한 시선 일단 파운드리 밸류체인 전공정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도 HBM 장비로 가야 되나?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분간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약간 빚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반도체란 것들 소위 얘기할 때 우리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받았더니 파운드리 쪽에서의 관점들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AR6 칩 같은 경우는 전공정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CIS 쪽은 이제 후공정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수익성이 높냐라고 하면은 테슬라께
일단 조금 더 수익성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AR6 칩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들이 좀 높고요.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약간 마진은 좀 박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 분량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후공정 테스트 쪽이 일단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들이 이제 CIS 쪽에서는 좀 유명하다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좀 규모가 큰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공정 EUV 장비들 쪽으로 일단 좀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공장들을 지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다 장비들이 일단 발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자동차를 완조립되기 전에 엔진, 타이어 이런 것들 주문하고 그런 것들을 조립할 수 있는 기계들을 먼저 주문을 하듯이 이 반도체 지금 현재 애플의 요 2나노 공정의 AR6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장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답변 좀 듣다 보니까 그 하이닉스 제외하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하이닉스와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HBM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야 되는 자리들이 좀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들이 이제 좀 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전제 조건 하나만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HMC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말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경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들은 잠시 좀 쉬어가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중심으로 HBM까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10만 원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봤을 때 반도체를 좀 담는다라고 한다면 차장님께서는 딱 3가지 종목 산다면 어떤 거 3개를 사시겠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담아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CIS에서의 그 두산 테스나 이제 네.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공정 쪽 AR6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로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두산테스나 그리고 두성 엔지니어링까지 전부 다 삼성 쪽 라인이네요.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짜보는 것도 어떨까 힌트를 얻어봤고요. 자, 반도체 여기까지 전하고 저희 중국 소비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비주 일단 카지노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난리잖아요. 카지노주가 오늘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장중 두 자릿대 급등세까지 나타났고 뭐 소비주 안에서 콘텐츠라든지 엔터, 화장품도 지속적으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너무 높잖아요. 그래도 매수해야 된다? 모멘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좀 너무 높죠. 네. 지금 사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싼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PBR이 1.08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걸 최근 10년들로 이제 놓고 따져 본다라고 하면은 10년 평균들을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들은 지금 다 높습니다. 그럼 전략들을 어떻게 짜야 되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싼 종목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전략들이 맞지만 그런데 현재 시장들은 싼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아예 쉬던가 아니면 비싼 주식을 사서 모멘텀이 들어올 때 더 비싸게 파는 투자 전략들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슈가 지금 몰리고 있는 곳들로 지금 들어가서 더 비싸게 판다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받아주는 곳들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좀 중국 관련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현재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인들에 대한 베팅액들은 거의 회복이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 베팅액들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쪽 베팅액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그 관광객들은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받아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금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게 카지노고 일본은 다 회복이 됐고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되고 나서 또 회복세가 또 가파라질 수도 그쵸,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카지노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혜를 또 같이 받아갈 수 있는 면세점이나 항공수에 대한 시선
일단은 가격이 카지노보단 싸잖아요. 네. 거기서 또 매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도 면세점 가서 쇼핑을 하듯이 그들도 쇼핑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면세점들은 결국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항공주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제 들여올 때 그것들을 올 캐시로 내 돈을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이제 빌려오거나 그리고 할부로 일단 구매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럼 그것들을 원화로 주게 되느냐? 보통 다 달러로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달러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항공기의 리스 렌탈료 할부금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날 거고요. 이 환율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 렌탈료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주니까 대한항공과 원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올라갑니다. 항공 경기라는 것들이 뭐 흐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제 항공 이용객들이 폭락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요가 일단 좀 나오는 경우들, 케이스들은 결국 수익이 결정되는 케이스는 환율에서 결정되는 모습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1,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좀 주춤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것들이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요.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항공주들을 봐도 된다라는 시각들을 가져가 될 겁니다. 그리고 LCC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경쟁이 좀 상당히 많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기업 내부적인 재무 이슈들까지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한항공 쪽으로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형 항공사들 쪽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대형 항공사는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볼 때는 환율이 좀 떨어질 때를 보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환율에 조금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약간은 높은 구간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슬 주가 차트 보니까 반응 오는 종목들이 꽤 있네요. 인바운드 관광객 말고도 지금 아웃바운드 관광객도 많잖아요. 비행기가 지금 되게 저렴해서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와서 사실 조금 고민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조금 고민은 좀 되기는 하는데 좀 흐름들은 어쨌든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들이고 그것들은 결국 실적으로 이제 좀 반응이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주가는 좀 조정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사들 같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몸집들을 많이 줄였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들도 이제 많이 줄이는 모습들 보면서 비용 통제가 좀 잘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을 좀 줄이죠. 그리고 유익 사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을 막 늘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많이 좋아져야지 사람을 늘리게 되죠. 그럼 이 구간들이 결국은 수익이 좀 많이 나게 되는 구간들, 실적들이 개선이 턴어라운드가 빨라지는 기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좀 급등세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기술적인 흐름들 좀 체크하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화장품 쪽 볼 텐데 말씀드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소비향 모멘텀 있는 섹터가 있고요. 실적 잘 나오는 미용기기 쪽이 있고요. 오늘 한국콜마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ODM이랑 브랜드 화장품 쪽에 대한 시선이 약간 지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소비향 모멘텀 가진 종목들 먼저 보자면 입국 허용되면서 조금 더 소비가 좀 강화될 수 있을까요? 화장품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화장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이제 대형 브랜드,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누게 되는데 네. 최근의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고 중소형들 그리고 ODM들이 좀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모멘텀들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미국 쪽에서의 소비들이 늘어났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유럽과 중동까지도 일단 가기 시작을 하면서 화장품들의 실적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건데 중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한국 화장품들은 이제 사갈 거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돌파구는 일단 마련이 된 거죠. 근데 현지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자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거차운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제품들 우리가 쓰자 애국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제 중국의 제품들을 사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좀 벌어지면서 중국 내에 이제 제조업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 역시도 지금 중국 내 화장품 매출들이 상당히 점유율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화장품들이라는 것들을 한번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 이번에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생활건강의 제품들이 많이 팔릴까?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 보자. 만약 이제 마이스에 사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가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쪽의 주가를 같이 실적을 같이 좀 봐야 된다. 중국 소비향은 뭐 중소형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테마성이니까 지켜보고요. 자, 그럼 ODM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콜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예상치를 생각보다 많이 하회했고요. 이게 다른 타 화장품 섹터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달바글로벌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달바글로벌이 한국콜마에 ODM 맡기거든요. 그럼 달바 물량이 떨어지니까 한국콜마가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연쇄적인 주가 하락에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이쪽 ODM 시선은 어떠세요? 일단 ODM 자체로 좀 먼저 코멘트를 드린다면 네. 나쁘게 볼 거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산업의 특성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디벨로핑을 해서 ODM이긴 합니다만 마진들이 박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을 갖다 파는 곳들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스크 대비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턴이 공존하는 곳이 중소형 브랜드인 거고요. 다만 이제 물량들을 확보를 해놓으면 저마진으로 제품들을 많이 찍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들이 한국콜마와 같은 이제 ODM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업황들이 좋을 때 어디가 좀 더 실적들이 많이 올라가느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해당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실적 자체는 일단 조금 애매하게 애매하다는 모습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OEM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일단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콜마가 이번에 실적들이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을까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한국콜마와 같이 이제 ODM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코스맥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도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 쪽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에 대한 매출이 조금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법인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실적들이 좀 안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조금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경영권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콜마 실적들을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코스맥스의 실적들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한국콜마보다는 북미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던 코스맥스라면은 한국콜마 대비 실적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실적들만 좀 잘 개선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한국콜마의 이 악영향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콜마는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 같은 ODM이라도 코스맥스는 미국 생산 기지도 있고 사업 구조가 조금은 다르다. 화장품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 미용기기 쪽 있잖아요. 네. APR이 와 오늘 또 신고가던데요. 네. 그 작년 8월 달하고 비교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한 38에 24, 8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휴젤,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이런 미용기기들 다 포함해서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이쪽은 지금 올라서도 괜찮아요? 시장 이렇게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들 자체에 싼 주식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영역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들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미용기기 섹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미용기기에 대한 매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APR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장품 매출들이 오히려 더 잘 나오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뭐 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시총 측면에서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 요인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리스크 없이 트레이딩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곳들이 수익은 좀 더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장님 그 말 되게 멋있는데요. 리스크 없이 트레이딩하면 수익이 안 나는 장이다. 지금 증시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이잖아요. 화장품, 미용기기 둘 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자, 빠르게 재건과 남북 경협까지 볼까요? 일단 미러 정상회담 플러스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 재건주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재건주 다음 주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일단은 결론이 나봐야지 좀 알 것 같은 종목들인데 네. 이슈엔 트레이딩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이나 재건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경협주 올라오는 것도 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오는 것도 아주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 이슈를 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지금까지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산업들이 어디가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은 또 그때 이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이슈가 시장에 잠깐 오던 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이 또 온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방산 마지막으로 커버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산부터. 자, 로키드 마틴의 PER이 16배라는데 뭐 하나 시스템이 60배가 넘고 라이징 X1이 40배가 넘어서 다시 한번 증권가에서 조금 홀딩해라. 좀 지켜봐라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맞습니까? 많이 높아요? 비싸죠, 사실. 네. 사실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선주도 비싸고요. 화장품주도 맞아요. 비싸고요. 삼성전자만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재가치 정도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안 비싼 주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싸다는 생각들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조선과 방산에서 차이점들이 무엇이냐면 조선은 둘 다 수주 산업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수주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딩과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가 이번 달 들어서 들었던 용어가 마스가라고 해서 기존의 해군 에마, 미국 해군 에마로 해서 또 다른 용어로 바뀌어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또 나가고 이슈를 계속해서 리메이킹들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조선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도크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더 넓히는 효과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연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느냐라는 관점들에서 보면 약간 물음표가 찍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선주 그리고 원전 대비 약간 이제 좀 밀리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뭔가 방산에서 또 어딘가에서 수주가 일단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무기 수요가 좀 약해질 거라는 전망들과 함께 주가가 조금 밀렸다라는 것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들에서는 방산보다는 조선에 약간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국은 이 시대 흐름들이 지금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슈들이 결국 이제 종전에 따라서 끝나서 이제 이야기들이 끝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방산도 다시 한번 부각받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도 부각받는 때가 오겠지만 지금 일단은 조선이다. 네. 오늘 엔진주 차트 하나 엔진이랑 HD 현대마린 전부 다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조선 기자재랑 엔진 같은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는 쪽이랑 이미 좀 신고가를 많이 찍어버린 조선주랑 어떤 쪽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요? 조선으로 갔다가 엔진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가 조금 더 편할 거냐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엔진주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좋아지면 결국 거기다 엔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좋은 것들도 있는데 한 가지 사업 분야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선박들에 이제 엔진을 갈아주는 사업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 업종 좋은 거 대비해서 좀 수요가 조금 더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주들이 조금 더 네. 편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